저희가 힘들 때는 남을 나라 하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가 여유가 생겼다는 소식은 어떻게 들었는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는 뭐 하나 더 가져갈 거 없나 하더라고요. 정말 시댁 식구가 아니라 하이에나들처럼 보였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릴 인연을 정리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런 하이에나들과 인연을 어떻게 끊을 수 있었는지 적어보려고 해요. 저희 남편은 원래 가방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원단 좋은 게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당신 가방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어때? 괜찮아? 나한테 딱이네. 나 원래 이런 작은 가방 좋아하잖아. 당신도 그냥 업체랑만 계약하지 말고 직접 광고하면서 팔아보는 건 어때?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한다던데. 그거는 20대 애들이나 가능하지. 그리고 직접 홍보하는 사장님들 보면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더라. 그런가? 나는 당신 가방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 매번 너무 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서 그러지. 박리다면 몰라. 뭐가 됐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요즘에는 작은 가방들은 좋아하길래 한번 만들어봤는데 당신 반응 보니까 괜찮을 것 같네. 이번에는 돈을 좀 더 쳐달라고 해야지. 저희 남편이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사 다니는 월급 이상의 돈은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도 좋다라고 느꼈죠. 아이만 있으면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둘이서 아이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할 말이 있어서. 심각한 건 아닌데 당신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야. 무슨 할 말? 그냥 지금 전화통화로 하면 안 되는 말이야? 나 오늘은 밥 안 먹고 가도 집 도착하면 7시일 것 같은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알았어.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얘기해 줄게.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해서 하루 종일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길래 저는 조용히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제 아빠 됐어. 사실 나는 먼저 알긴 했는데 초기에는 유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다행히 고비는 넘긴 것 같아. 오늘 할 말이 있다는 게 이거였어? 근데 왜 동그란 모양이 2개야? 원래 이런 건가? 우리 쌍둥이야. 당신 이제 쌍둥이 아빠 됐어. 키울 때는 엄청 힘들다던데 그래도 키우고 나면 친구처럼 클 수 있으니 좋겠지. 일타 쌍피네. 당신 너무 고생 많았어. 뭐 먹고 싶어? 아니, 뭐 갖고 싶은 건 없어? 애들 태어나면 다들 큰 가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가벼운데 물건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머니도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이지. 내가 그런 건 몇백 개라도 만들어줄게. 당신 뱃속에 우리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괜히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네. 이번에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가서 말씀드릴까? 엄청 좋아하실 텐데. 그러자. 이제 안정기도 지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빨리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위로는 아주버님, 밑으로는 시누이가 있어서 저희 남편이 많이 치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좋은 소식? 사업이 대박이라도 난 거야? 근데 왜 빈손이야? 좋은 소식이면 뭐라도 챙겨왔어야지. 그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줬어요.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아유, 어떻게 키우려고. 우리 집안에 쌍둥이가 없는데 어쩌다 쌍둥이가 생긴 거야. 시어머니는 입에서 축하보다는 걱정스러운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싶었죠. 쌍둥이면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주는 용돈 줄이면 안 된다. 알겠지? 그리고 며느리 너도 얼른 일하고. 애가 둘이면 너도 돈 벌어야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쌍둥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일할 생각이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애들 보느라 정신 없을 것 같아서요.
나 큰애네 손주 보고 있는 거 알지? 나한테 도움 바라지 마라. 그리고 그건 그렇고 내가 저번에 사달라고 한 건 언제쯤 사줄 거야? 그 가방 있잖아. 아, 같이 백화점 가서 본 가방이요? 그거 너무 비싸서 제가 선뜻 사드리기가. 비싸도 이제 애 아빠 되는데 마음을 잘 써야 나중에 너한테도 다 돌아가는 거야.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지금은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다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희가 임신한 사실보다 저희한테 받을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찌나 섭섭한지 남편 얼굴에도 실망감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 가는 길에 남편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죠.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 거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는 알려들었어? 아직 나도 정신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어. 그럼 전화로 먼저 말씀드리자. 너무 늦게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잖아. 남편은 시어머니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장단에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부모님께 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 잘 됐다. 유서방 사업이 잘 돼서 그런가 복덩이들이 생겼네. 아유, 유서방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겠어. 그래도 애들 태어나면 그렇게 예쁜 것들이 없어. 도움 필요한 건 없나? 너 몸도 무거울 텐데 나중에 힘들면 우리 집에 와 있어. 괜히 유서방이라는데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신경 쓰일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남편이 애 아빠면 나랑 같이 있어야지. 하기야 요즘은 남편들이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긴 하더라. 그래도 유서방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해줄게. 나는 지금부터 우리 손주들 줄 용돈 만들어야겠네. 할아버지 만들어줘서 고맙네. 시어머니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친정부모님 때문인지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눈물을 살짝 훔치더라고요. 아까 시어머니한테 나름의 마음고생을 하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나 시누이한테는 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남편한테는 매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셨거든요. 그래도 막상 손주들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됐죠. 정말 이렇게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게 생겼다는 말이 저한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는 해에 남편이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당신 가방 만드는 사업? 아니 그게 왜? 갑자기?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은 많이 듣긴 했는데 원단 제공해주는 곳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물건 전달해줘야 됐던 부분에 차질이 생겨서 조금 지나면 그래도 수습되겠지 싶었는데 빚이 계속 늘어나서 당장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지금만 좀 버티면 상황 나아지지 않을까? 사업은 원래 빚이 어느 정도 있는 거라며. 제가 하는 말을 듣던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마디 하는데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금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집까지 팔아서 돈을 대줘야 되는 판이라. 집까지 팔면 우린 어디서 살아? 곧 있으면 우리 애도 태어나는데 애는 어디서 키우라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볼게. 남편은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고 결국 남편이 하던 가방 사업은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집까지 싹 날아가 버리니 저희가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산후조리원은커녕 애만 낳고 병원에 나와서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쌍둥이들을 데리고 간 거였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그런데 몇 달 만이라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요즘 나 큰애네 애들 봐주느라 정신이 없어. 너희들이 들어와서도 있을 공간도 없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니 사업은 너희들이 말아먹고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다른 곳 알아봐라. 저희가 갈 곳이 어딨어요. 이제 있는 집까지 다 날아가서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오래 있지도 않을게요. 애들 막 태어났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나한테 계속 그래? 나는 우리 장남이 맡긴 손주들 보느라 정신없다니까. 그리고 갈 곳이 왜 없어? 너희 친정으로 가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시고 문전박대를 하셨어요. 현관 앞에 서서 사정사정을 했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친정으로 내려가서 지내게 됐죠. 시어머니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런가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남편이 더 충격 먹은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이 둘째라 시어머니를 많이 챙겼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문전박대였으니 결국 저희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있으면서 제 몸을 풀고 남편과 둘이 분식집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계시던 곳에 학교가 몰려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이 저희 쌍둥이를 봐주신다고 하셔서 낮에는 같이 일하고 저녁에는 남편 혼자 일하며 돈을 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그래서 요즘은 뭐하며 돈벌이 하고 있어? 너도 같이 돈 벌고 있는 거지? 네, 저희 친정 근처에서 분식집 사업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둘이 같이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 중이고요. 분식집 사업? 아니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번다고? 이제 형편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알겠다. 그럼 알아서 잘 지내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도와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후다닥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희 친정만 보더라도 저희가 힘들다고 하니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시는데 시댁은 자식이 셋이나 있어 그런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를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지금 우리 형편이 힘들어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둘이서 성실하게 일하니 친정 부모님 댁에서 분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조금은 좁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방 하나를 구했어요. 비록 18평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4식구만 사는 집이다 보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다가가 봤는데 전화를 끊고는 어딘가로 돈을 보내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돈을 어디다 보내는 거야? 누구랑 전화 통화한 거야? 아, 그게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형이 요즘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서 돈 좀 빌려줄 수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보내줬어?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는 연락도 없었잖아. 우리가 예전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거지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우리가 힘들었을 때 다들 안 도와줘서 더 힘든 거였잖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더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당신 낮에는 분식집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아니면 배달기사로 일하는 거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도 돈 달라고 하시는 거냐고? 나 산후조리도 못한 거 몰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듣는데 속에서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분식집 한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니 돈 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거기에 돈을 보내고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 도움 필요할 때 이제는 도와주지 않겠냐며 해맑은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쌍둥이가 열 때문에 경기를 하는 바람에 새벽에 응급실 가서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병실에 남은 곳이 1인실밖에 없다 보니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나 아주버님한테 부탁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죠. 예전에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 도와주신다고 했었잖아. 연락드려서 돈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려봐. 우리가 이번에 재료비랑 임대료 결제하는 바람에 지금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잖아. 어차피 나중에 보험금 처리하면 돈 다시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바로 연락해볼게.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가능할 거야. 우선 애들 입원실로 옮기고 있어. 내가 돈 구해올게. 전화통화를 하고 오겠다는 남편은 몇 분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죠. 남편 얼굴이 어두워져서는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신이 했던 얘기를 들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내가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어렵겠대. 돈이 없으시대. 우리가 계속 빌린다는 것도 아니고 퇴원하고 보험비 받으면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돈인 거잖아. 남편은 제가 하는 말만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계속 남편한테 뭐라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죠. 당장 목돈이 나올 곳이 없었거든요. 둘 다 친정부모님한테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아이들을 보러 병원에 오실 때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애들은 그렇다 쳐도 너희는 뭐 아픈 데 없어? 애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더 고생이야. 뭐 챙겨 먹기는 했어. 에휴, 애들이 아파서 유서방 혼자 일하느라 힘들겠어. 1인실밖에 없다니 며칠이나 더 입원해 있어야 된대. 너희 모아놓은 돈들은 있어? 지금은 남아있는 병실에 1인실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열이 좀 잡히고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해보고 퇴원할 것 같아요. 큰애가 살짝 폐렴기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병원비는 어차피 애들 보험 든 것도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친정부모님께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내심 걱정이 되셨나 봐요. 결국 저희 몰래 병원비를 결제하고 가셨더라고요. 입원비 중간 정산을 해야 돼서 원무과에 갔는데 수납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금액 결제하실 건 없어요. 어제 결제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남편분께서 결제하신 거 아닐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퇴원하기 전에만 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쌍둥이 검사 비용부터 입원실 비용까지 몇백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야 될 돈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냈나 싶어 연락해봤죠. 당신이 우리 애들 병원비 낸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있나 조금 낼 수 있나 물어보려고 갔는데 결제가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아니, 내가 돈 있었으면 진작 당신한테 말해서 돈 냈겠지. 지금도 혹시나 돈 나올 곳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설마 어제 부모님이 오셔서 내신 건가? 나한테 모아놓은 돈 있냐고 물어보셨거든. 당신이 돈 없다고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대신 내주신 거야? 왜 그랬어? 안 그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도움받은 거 많은데.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오히려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어볼 테니까 우선 끊어. 남편과의 통화를 끊은 후 바로 친정엄마한테 연락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빠한테 연락드렸죠. 엄마와 다르게 아빠는 빨리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빠가 우리 애들 병원비 내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내려고 갔는데 수납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너희 힘들 거 아니야. 저번에 유서방 밖에서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돈 빌리는 거 같더만. 그래서 아빠가 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키워. 죄송해요. 이렇게 또 도움만 받고 진짜 면목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냐. 부모는 자식 잘 먹는